인간의 뇌는 아직 완벽하게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장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뇌의 신비를 밝혀내서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을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의 저자, 한국능률협회 양은우 교수와 함께 생활 속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뇌생녀, 뇌생남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는 어떤 책이고 또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뇌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쓴 뇌과학 입문교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뇌과학 책들이 있지만 기존의 책들은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뇌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뇌과학을 설명했고요. 예를 들어서 자다가 잠자리에서 가위에 눌리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픈 이유라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게 땡기거나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 그런 것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뇌와 연결지어서 설명함으로써요.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예. 교수님은 건강한 뇌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뇌 건강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네. 폭식할 때 네. 이게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도 좀 철학자들하고 신경과학자들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패트릭 해거드라는 신경과학자가 한 실험을 했는데요. 피실험자 이 두개골에 뇌파 측정 장치를 부착을 하고요. 언제든지 누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버튼을 눌러라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뇌에서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 의식적인 욕구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서 버튼을 누른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고 난 후에 거의 1초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의식에서 버튼을 누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예. 네. 이 실험 결과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나의 뇌가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만든 것이죠. 예. 게다가 문제는 내가 나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뇌가 나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신의 선택을 뇌의 선택으로 돌려버리면서요. 책임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뭔가 반박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핑계네요. 예, 예. 또 지난해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네. 화면으로 사진을 보면서 네.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원피스, 이게 보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파란색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장호선님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파란색, 검정색이 보이는데 누구는 또 흰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 역시 좀 파란색하고 검정색으로 보이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황금색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드레스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뇌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사물의 색상은요. 사물 고유의 색상도 있지만 광원하고 같이 결합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광원의 색은 시간에 따라서 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저녁에는 좀 붉은 빛이나 푸르스름한 빛이 돌게 되겠죠. 그런데 뇌는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색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하나의 참고점을 이용해서 색이 일관되게 보일 수 있게 보정을 해줍니다. 마치 카메라의 그 컬러 필터처럼요. 이런 현상이 이제 뇌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벽녘에 이 하얀 머그잔을 들고 있으면 새벽 일출 때문에 좀 붉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만큼을 감안을 해서
머그잔이 붉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보이도록 보정을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됐던 그 드레스, 좀 전에 봤던 그 드레스의 경우에는 주변에 참고점이 없다 보니까요. 뇌의 시각 피질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제 머리를 제가 믿어도 되는지 지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 네. 기억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단 네네네. 말이죠. 이건 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송민순 씨 그러니까요. 회고록 때문에요. 제가 그분께 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기억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과 관련된 두뇌 부위는 해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외부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해마에서 그 처리 과정을 거쳐서 대뇌 피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뇌가 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서도 동일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억이 저장되는 순간부터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형성한 시냅스 간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연결이 생기거나 하면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좀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맞아? 당신 기억이 맞아? 하고 이렇게 다그치게 되면 네. 기억이 변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억이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뭐 뇌를 항상 바쁘게만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멍하게 가만히 생각 없이 지낼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뇌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주의 네트워크라는 게 가동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일에서 벗어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멍 때리게 되면요. 주의 네트워크에는 불이 꺼지고요. 완전히 다른 부위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받아들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서로 관련 있는 정보들을 결합하는 등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서로 동떨어져 있던 정보들이 결합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사고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떠올리고 유레카라고 소리친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이죠. 예. 네. 또한 그 휴식을 취할 때는 그 학습에 관여하는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하고요. 때문에 학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뇌를 잠깐씩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그럼 우리가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독서 등을 통해서 두뇌를 열심히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거는요. 두뇌의 전두엽이나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같은 두뇌의 전 부위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좋은 두뇌를 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리를 하게 되면 오감과 같은 감각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관련된 두뇌 기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손을 써야 되니까 근육 운동을 위한 기저핵이나 손해 같은 여러 부위를 활용할 수 있어서 두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신경세포의 재생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명상이나 호흡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예, 또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의 저자 한국능률협회 양은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